부품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이 산업 맵이라고 하는 에 의해서 식을 간략화해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런 그 카노프 맵을 하게 되면 변수가 6개, 입력 변수 6개까지는 이 그 아쉬운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변수가 4개까지는 괜찮은데 5개, 6개까지도 조금 혼동. 6개까지는 그림을 그려서 최적화해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라고 말. 그래서 이 카노프 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그 논리식을 만들게 되면 일단 2단 논리식이 만들어져요. K맵이라고 하는 2단 논리식이 되죠. 2단 논리식에서도 주로 이 sum of product라고 하는 SOP 형태에 해당되는 거죠. 논리식을 보게 되면 A, B, O, C, D 프라임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 논리식을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입력과 B라고 하는 입력을 AND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항인 C라고 하는 입력과 D라고 하는 입력인데 여기에 not을 하니까 D 프라임이 되겠죠. 이걸 AND를 하고 다시 모아서 연결하게 되면 F라고 하는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요 not과 and를 포함해서 이걸 일단 하나의 단어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걸로 해서 2단 논리식을 산출하는 그 좀 더 체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만드는 그 카노프 맵이라고 해서 카노프라고 하는 사람의 에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실제 이제 그 and라고 하는 게이트와 그다음에 OR라고 하는 게이트와 NOT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을 사용했다. 이렇게 세 종류를 쓰게 되면 그다음에서는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뭐든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and와 not이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더더욱이 또 그 한 가지 중에서도 굉장히 그 부품이 크기가 작아서 회로를 만들 때 또는 칩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한 가지에 해당되는 걸로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낸드라고 하는 게이트만 낸드 게이트만 이용한 그 회로 어떤 논리식을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 정리하는 위해서 낸드 게이트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A하고 B라고 하는 있고 여기까지는 엔드 게이트와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붙어서 그 출력 부분에 동그라미가 붙었고 이렇게 F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건 AND니까 A, AND B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어떤 거냐면 AND에다가 not을 축약해서 그걸 축약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게 낸드 게이트다라고 하고 이 낸드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보게 되면 인풋이 2개짜리일 때 보게 되면 A하고 이 B라고 하는 입력과 F라고 하는 출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센 진리표에서 그 동작에 대한 걸 보게 되면 AND의 경우는 둘 다 일일일 경우에 한에서만 1이 나왔다면 여기는 그 반대되는 게 나오겠죠. 다시 취해졌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적어도 하나의 0이 있으면 출력값이 1이 되는 이런 회로를 갖다가 낸드 게이트의 동작으로. 자, 또 하나가 낸드 게이트를 보게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중에 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반도체 그 설계 기술이 있어요.
이런 모스라고 하는 설계 기술에 의해서 이 만들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 그 게이트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낸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 그래서 낸드가 기본 게이트로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낸드 게이트가 아니라 엔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낸드 게이트를 조작을 해서 또 뭔가 덧붙여야지만 엔드 게이트가 될 테고 오아 게이트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낸드 게이트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거기다 뭔가를 더 추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그 잡다한 거를 그 쓰지 않고 낸드만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그 수학적인 어떤 또는 이제 그 물공리와 관련된 거는 몰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낫 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실제 낸드만의 게이트를 쓴다면 두 개 입력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낸드 게이트에다가 두 개 입력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동그라미 치면 낸드 게이트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입력 두 개를 동시에 묶어버리면 이같이 낫 게이트하고 동일한 게 자, 두 번째 입력이 엔드 게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또는 엔드 게이트를 음, 랜드만의 게이트를 가지고 쓴다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이건 랜드 게이트고 이거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되는 낫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낫을 다시 한번 취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랜드만의 회로가 되는 거겠죠. 우아 게이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랜드만의 게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F다라고 한다면 F는 A, O와 B라고 표현된 거다. 그럼 이건 이렇게 써도 되죠. A와 B의 낫에 씩 낫을 해도 되겠다. 이건 우리가 그 드몰간의 법칙에 적용된 거죠. 그러면 요 아래 가로 부분만 보게 되면 큰 가로 쪽, 물론 중가로를 써도 되는데 저는 중가로를 잘 안 쓰고 대가로를 그냥 바로 바꿨어요. 그건 그 프라임이 되고 and는 오화로 오화는 and로 이렇게 바꾸니 등록간의 법칙이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 생긴 모습을 보게 되면 A의 프라임이니까 A라고 하는 입력이 프라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A 프라임이 되겠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입력에 B 프라임을 만들기 위해서 낸드만의 게이트를 쓰게 되면 B 프라임이 얻어진다. 그걸 이와 같이 노트 표시, 엔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엔드 게이트가 되어 있는 데다가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와 동작에 해당되는 회로가 되겠다. 그래서 엔드 오와 낫, 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낸드만의 회로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시켜주게 되면 낫은 이같이 두 개의 입력 자리에 그 다음에 end는 그다음에 오화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회로가 간략화되지 않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1대1 대응은 마지못해 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그 SOP라고 하는 Sum of Products 형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논리식을 간략화하면서 낸드만의 회로를 구현할 땐 이런 방법을 1대1 방법을 쓰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쓴다 하죠. 자, 우리 이 F라고 하는 논리식이 A, B, O와 C, D라고 하는 이런 걸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 낸드만의 회로를 만들어라. 낸드만의 어떤 논리식 또는 논리 회로 구현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이때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드몰간의 법칙이다. 드몰간의 법칙이니까 조금 전에 이 오화에 대한 걸 가지고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했었죠. 자, A, B, A and B 하고 C and D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낫을 취한 거에다가 다시 낫을 하게 되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노란색으로 지금 밑줄 그은 이 부분을 드몰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걸로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프라임이 없는 건 프라임을 붙이고 변수 부분에 그다음에 오와는 엔드로 엔드는 그 오와 엔드는 노아 이제 오화로 바꾸죠. 따라서 A and B에 해당되는 거니까 A, B라고 하는 거에 프라임을 붙이면 될 테고 오화니까 and로 바꾸면 될 테고 C, D에 프라임의 그 안에다가 있는 걸 한 덩어리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자, 그러면 원래 이 F에는 A, B, A and B, O와 C and T 이렇게 생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A와 B가 해당되는 거를 다시 뭐 하냐면 AND란 거에 낫을 취했으니까 이게 A, B의 낫 이렇게 생긴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D와 관련되는 거는 C하고 D가 입력이 들어가고 다시 낫을 취함으로써 여기 낫이 있죠. 따라서 CD의 프라임 이렇게 표현된다 하죠. 안에요, 안에. 아니 아니라 바깥입니다. 그거를 전체 이 도트에 의해서 AND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낫이 취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게 F라고 하는 논리 회로가 된다 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낸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낸드, 그리고 세 번째 낸드. 그래서 낸드만의 회로로 구현된다 하죠. 만약에 이 부분을 그대로 논리 회로로 표현하게 되면 A하고 B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AND 게이트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입력을 해서 C AND D에 해당되는 게 얻어지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 오화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F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돼 있는 논리식을 오른쪽에 있는 랜드만의 회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니까 A, B, O와 C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그 항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쓰시고 낸드 게이트로만 바꿔주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의 이 낸드 게이트만의 회로가 얻어질 수 있겠다 이거죠.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엔드 게이트를 아까 대응시켜 준 대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AB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게이트들이 많이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논리식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낸드 게이트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AND와 NOT는 모든 논리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은 낸드만으로 모든 논리식을 표현할 수 있다. 또는 논리 회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봐요. 노아라고 하는 게이트가 있다. 노아 게이트만의 회로 에 대해서 구현한다 했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도 1대1로 대응시켜서 본다면 갓게이트인데 이걸 대응시키는 걸로만 본다면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입력이 두 개 있는 걸 강제로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낫 게이트하고 동일한 어떤 회로 역할을 해주게 되겠다. 그다음에 오아 게이트에 해당되는 두 개 입력자를 따라고 한다면 이거를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한다면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입력이 두 개가 있는 데다가 낫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노아 게이트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엔드 게이트가 두 개 입력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까와 같이 한번 출력에 대한 이름을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노아 게이트를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떤 기술을 적용하냐면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이거는 F는 A and B라고 하는 건데, 이건 A and B라고 하는 거에다가 프라임하고 and not에 또 not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요 항과 요 항, 또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A 프라임이 없으면 프라임을 붙이면 되는 거고, and는 우화를 바꿔주고, B에 프라임이 없으니까 B 고, 그 전체 그 소가로 부분을 했으니까 대가로 부분은 그냥 프라임에 붙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은 거는 A 프라임이니까 A 프라임은 이 A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프라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줘지게 되면 A 프라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B 프라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 입력자리 도어 게이트에 입력을 강제로 묶어서 줘주면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넣어졌다.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화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오화. 에 프라임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게 되면 F라고 하는 논리식이 얻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 관계로서 노아 게이트만의 회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논리식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보다는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쓸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실제 좀 실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그 저번 때 SOP라고 하는 Sum of Product 형태라고 하는 거, 이제 Sum of Product 형태 논리식이 있고, POS라고 해서 Product of Sum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는 논리식의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두 가지 형태의 논리식을 찾을 적에 SOP의 가장 단순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 맵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POS 형태의 논리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형태의 가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 맵의 모습을 가지고 일표에 대한 건 빼고 바로 맵을 그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D 네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배치되는 부분은 이렇게 써주게 되죠. heavy distance가 1인 경우로. 자, 그리고 요 윗줄이 다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0이었다라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다 1이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 그 각각의 SOP 형태의 그걸 찾게 되면 여기서 이 1로부터 가장 큰 묶음은 2의 n승계, 1개,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묶인다 그랬죠. 그래서 요 1로서 이웃한 것들 중에 묶인 거를 보게 되면 4개가 최대한으로 묶이는 게 다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묶인 이 1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큰 묶음을 보게 되면 요게 가장 큰 묶음으로 하나 얻어. 다시 요 2를 가지고 묶어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묶음이고 마지막 요 2를 가지고 묶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부분이 요거죠. B가 1이라고 하는 부분만 남으니까 B 프라임이 아니라 B만 남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분이 1인 게 그대로 남죠. 따라서 이거는 D다. 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역시 B가 1인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니까 쪽에 해당되는 게 1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건 1도 되고 0도 되니까 없으니까 앞부분은 C가 된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그 묶음에 보게 되면 여기가 1인 게 계속 유지가 되죠. 그게 A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되죠. 그게 D죠. 빨간색 묶음을 보게 되면 이쪽에 역시 이그 에 대한 걸 보게 되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열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 C가 된다. 그래서 논리식을 찾아보게 되면 F라고 하는 논리식은 노란 거부터 한번 써볼까요? AD 그 다음에 AC, C, B 되어졌다. 이게 무슨 형태냐 하면 SOP 형태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이제 POS 형태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POS 형태에 대한 거를 찾기 위해서는 참고로 POS Product of Sum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자. 이걸 0에 있는 부분과 대한 거,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분로 하는 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장에다가 다시 공간이 없으니까 그려서 얘기하도록. 네. 그러니까 0000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0에 해당되는 거와 묶음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묶음을 0인 것만 가지고 찾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일단 노란색의 묶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C하고 D가 다 0인 경우가 이 하나의 묶음이 찾아지고 요거는 A하고 B가 0인 경우가 이렇게 찾아지죠. 따라서 F라고 하는 논리식은 뭐냐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또는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아니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찾아지죠. 자,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A 프라임이 있으니까 빼고 여기가 ND였으니까 5화로 바꾸고 C와 D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의 걸 찾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죠. AC, A, 그다음에 B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SOP 형태가 되고 이와 같은 거는 뭐가 되냐면 POS 형태라는 걸로 찾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POS 형태는 요거 하나가 이 썸의 형태죠. 합의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합의 형태가 된다. 합의 형태를 다시 뭘로 바꿨냐면 곱의 형태로 곱 형태로 바꿨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식으로 논리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로 표현해서 실제 요 부분을 회로로 구현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AND 그 A하고 B에 오화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AO와 B가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되고 여기는 CO와 D가 되고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AND로 돼서 F가 됐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AND O와 NOT 여긴 NOT은 안 썼지만 O와하고 AND로 가지고 만들어진 회로예요. 그런데 지금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노아만의 회로만 산출하려고 한다면 이 노아만의 회로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이 회로를 구현하기 전에 노아만의 노아 게이트 되던 게 어디에 쓰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아까 이그 낸드 게이트는 모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설계 기술 또는 이제 그 회로 설계 기술에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 노아 게이트는 ECL이라고 하는 설계 기술에서 사용된다 하죠. 회로 설계 기술의 그 기본 그 동작이죠. 기본 그 게이트가 바로 노아 게이트예요. 그래서 ECL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 EC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에미터 카플드 로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ECL의 특징은 이 고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경우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이 그러면서 전력 소모도 적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동차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자동차는 연료 소모가 크죠. 이와 같은 것처럼 이런 부품들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가 반면에 열을 굉장히 많이 내고 전력 소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좀 문제는 있겠지만 고속의 어떤 장치를 만들 적에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점이 많은 모스라고 하는 거를 더 연구를 해서 그 고속의 어떤 이 동작해 줄 수 있는 회로를 찾아내곤 했어요. 근데 여전히 EC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고속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게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은 일단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아까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동작을 보게 되면 입력 A와 B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진리표에 대한 동작은 우아 게이트의 경우는 적어도 하나 1이 있으면 출력이 1이 나오는데 그에 반대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 0이 나올 테고 모든 입력이 0일 때 한해서 출력값이 1이 나오는 그런 회로를 노아 게이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게이트만의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쓰면 가장 좋으냐면 POS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노아 게이트 만의 회로를 구현해 주게 된다. 자, 그래서 POS라고 하는 논리식을 이용해서 뭐를 찾게 되냐면 노아만의 노아 온리라고 쓸게요. 노아 온리 회로를 갖다가 구현해 줄 수 있다. 또 논리식 또 논리 회로를 이렇게 찾는다. 자, 그럼 아까 이런 모습의 제 그 진리표를 그려드렸었는데 A, B, C, D. 이때 논리식이 어떻게 찾아졌었냐면 POS 형태로서는 A와 B에다가 AND C와 D 이렇게 찾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그 이용했을 때 논리식이 찾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냐면 POS 형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노아만의 회로를 한번 찾아보자. 자, 노아만의 회로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F는 A, N, O와 B, 그다음에 C, O와 D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썸들이 있는 걸 갖다 다시 프로덕트를 했었죠. 자, 이제 이건 준거를 쓸게요. 여기 프라임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전체 이 프라임 한 거에 낫에 또 낫을 취한 거는 동일한 값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안쪽에 있는 그 중괄호에 해당되는 부분값만 프라임을 고쳐본다면 이렇게 되죠. A, O와 B의 프라임을 안에다가 쓰면 될 테고 이 부분이 AND였으니까 OR로 바꾸면 되고 C, O와 D를 한 덩어리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큰 가로에 해당되는 거는 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제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노아만의 회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A와 B가 오화로 되어 있는 데다가 낫이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서 A, O와 B의 낫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D 부분도 C하고 D에 오화를 하고 나서 다시 낫이 있으니까 C, O와 D의 낫. 이 두 개를 더하기 표시인데 이건 더하기 아니라 오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화를 하고 그다음에 프라임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그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노아 게이트가 하나 들어가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된 노아 게이트 바로 C, O와 D를 전체에 낫으로 묶은 거. 마지막 이 빨간색으로 되는 이 노아 게이트 이 전체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세 개의 노아 게이트만을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전에 그렸던 이런 이제 논리식 AO와 B, CO와 D 다시 요거죠 이거를 실제 회로를 그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 회로를 그리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되죠. 중 치우고
이런 모습이죠. 자, A and B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이걸 OR로 묶으면 하나가 A and O와 B고 그 다음에 C하고 D를 OR로 묶으면 C, O와 D고 이거를 이렇게 점이 되는 AND로 묶은 거죠. 이게 F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OR을 해당되는 하나의 그 대응되게 낸드 게이트 그 노아 게이트를 바꿔주면 이 그대로 저희 그 노아만의 회로 POS 형태의 논리 회로를 바로 POS 형태로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논리식을 이제 낸드 게이트만의 회로 또는 노아 게이트만의 회로로서 구현해 주는 방법에 대한 거를 찾아봤어요. 야, 간혹가다 이제 이 낸드 게이트만의 회로를 구현해 보시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 1대1 대응되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답안 시험 문제 이렇게 내서 보게 되면 근데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제가 간략화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하긴 했는데 가능하면 이 간략화해 줄 수 있는 몰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회로 간략화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까 그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거 변수가 6개까지는 가능한데 7개 이상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나타내는 방법이 태블러 메소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뭐라냐면 조합 논리회로다라고 해요.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는 조합 논리회는 컨비네이셔널이라는 뜻이에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조합회로 또는 이걸 그냥 줄여서 조합회로라고 하는데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인형만 가지고 인형만으로 바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예요. 이걸 갖다가 조합 논리회로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이제 뒷부분에서 하게 될 텐데 순차회로라고 하는 순서회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대응돼서 순서회로, 순차회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 조합회로와 대응해서 입력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현재 저장한 상태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 같다가 순서회로, 순차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까지 하게 되면 혼동스러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는 입력만으로 저희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니까 이제 저희 그 동작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하겠느냐 동작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는 많이 사용되는 게 진리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되겠다. 그러니까 입력 있으면 출력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예를 본다면 어떤 것들이 또 대표적인 조합회로에 대한 걸로 보면 우리가 연산을 해주는 데 있어서 더하기 장치 덧셈을 했어요. 그러면 입력 뭐가 들어와서 하나의 입력은 뭐고 또 다른 입력은 뭐가 돼서 출력이 결정되죠. 더하기 해죠. 그 두 개의 입력값을 가지고 덧셈해 줄 때 입력값만 가지고 전략이 나오는 것이지 이전에 계산한 결과가 뭐였는지가 현재 출력 연산해 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조합회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덧셈 장치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덧셈기.
한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세대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왕년의 세대들은 한자 쓰는 걸 좋아해서 이걸 갖다가 가상기라고 많이 불렀어요. 요즘 세대도 영어 쓰는 걸 조금 좋아해서 애들하고도 불러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에 이 첫 번째 예에 해당되는 덧셈 장치에 해당되는 이 그 덧셈기에 대해서 이 애들하고 불러요. 이 덧셈기는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저희 그 가상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반 덧셈기, 전 덧셈기, 전체 덧셈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희 그 언어 이름을 가상기 이렇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눠서 반가상기라고 이름을 불려요. 이걸 반 덧셈기란 말을 잘 안 쓰고 가상기란 말로 써서 반가상기, 그다음에 전가상기. 이 이름은 안에 have add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반가상. 전체는 full이라고 하는 걸 따와서 full add. FA라고 약해서. 이 첫 번째, 이 반가상기 또는 반덧셈기에 대한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죠. 덧셈을 하는데 이 반이라고 하는 뜻에서 덧셈한 걸 나누기 이해한다는 뜻에서 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을 쭉 하게 되면 이 올림수라고 하는 게 생기죠. 자릿수가 1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발생한 그리고 올림수, 영어로 캐리라고 부릅니다. 올림수를 고려하지 않고 덧셈 장치 갖다가 반가상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덧셈을 할 때 1, 1, 0 하고 1, 1에 덧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1이 나올 테고 요거 1 더하기 1이니까 이진수 덧셈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이렇게 올림수가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올림수라고 얘기한다. 캐리. 근데 이 올림수를 무시해버리면 이걸 무시한 이런 거 이걸 갖다가 반가상기라고 이걸 무시하고 요거만 더하는 거죠. 그런 장치를 반가상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입력은 꽤 해당되는 입력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입력 자리하고 i라고 하는 입력 두 개를 때문에 전에 이 올림수가 있냐 없냐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x의 i 더하기 y i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데 그 결과 얻어지는 걸 썸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썸의 i 번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조금 전에처럼 1 더하기 1은 뭐가 나오냐면 2가 아니라 0이고 올림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캐리라고 하는 게 나온다. 물론 다음 단계에서 이 C 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연산에 고려하지 않으면 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의 입력과 이게 입력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출력 부분이다.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이런 논리 회로를 만들기 위한 쭉 동작에 대한 거를 반가상기라고 하고 이 반가상기가 조합 논리 회로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다시 그럼 반가상기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생겼는지 입력에 대한 모습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대해서 전가상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가상기라고 하는 어떤 동작을 표현해 보자.
이 동작 표현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조합표로에 이거는 진리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x의 i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yi라고 하는 거를 덧셈을 하려고 한다. 가로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두 개를 덧셈을 하고 x의 i라고 하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0 아니면 1이고 yi라고 하는 값이 가는 0 아니면 1이다. 이때 나오는 출력값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합을 갖다가 zi라고 쓸게요. 그러면 zi라고 하는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 0과 0이면 상관이 0 더하기 0이면 상관없지만 1 더하기 1 쪽에는 두 자리가 늘어나야 되죠. 우리가 십진수에서도 9 더하기 9 하면 1, 8 해가지고 한 자리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하게 되면 두 자리에 해당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걸 갖다가 C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CI 플러스 1 한 자리가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냥 C 아웃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표현. 자, 그래서 이걸 편의상 C 아웃이라고 쓰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입력이 xi라고 하는 입력과 yi라고 하는 입력을 덧셈을 해서 이게 해당되는 출력이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합, sum,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arry, out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로다.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동작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xi라고 하는 거하고 yi라고 하는 입력 부분과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냐면 C out이라고 하는 출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zi라고 하는 출력 부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입력 두 개, 출력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수다. 입력이 두 개니까 가능한 입력의 그 동작은 줄 수 있는 입력의 그 입력값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죠. xi가 0일 때와 1일 때, yi가 0일 때와 1일 때. 네 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0 더하기 0을 세로로 한번 이렇게 써보게 되면 0 더하기 0은 0이고 올림수가 없죠. 올림수가 없다는 얘기는 0이랑 똑같다. 이게 뭐냐면 이 그 zi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 c out이라고 하는 값이다. 따라서 여기는 0, 0.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0 더하기 1이니까 이걸 더하면 그 합이 이고 올림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0.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1 더하기 0이니까 더하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따라서 0. 마지막 1 더하기 1이니까 이걸 더하면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올림수가 이렇게 돼서 2와 같은 값인데 올림수가 1이 되죠. 따라서 1, 0. 이게 바로 반가상기의 동작 표현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럼 이거를 회로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이 진리표만 뽑아서 써보도록 하죠. xi, yi, 그 다음에 이 cout, zi. 이렇게 됐었죠. 자,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를 진리표를 일단 논리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논리식은 C 아웃 따로, Z I 따로 구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한꺼번에 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그 대학원까지 아니면 안 배우니까 하여튼 이렇게 걸로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C 아웃에 해당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추출해낸다는 얘기예요. xi라고 하는 거고 yi에 c 아웃만 추출해서 보게 되면 이게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맵으로 그리게 되면 크게 그려서 여기
xi라고 하는 거를 각각의 행으로 yi에 해당되는 걸 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언제 일이 나오냐면 요거만 일이 나오는 거죠. 요거만 일이니까 묶으면 요거밖에 없어요. 언제냐 하면 C out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xi가 1이고 yi가 1일 때 xi가 1이고 yi가 1일 때 이런 걸로 해서 하나의 항이 찾아진다. 그렇다면 z이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C out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서 다음 주에 z이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xi, yi 그 다음에 여기가 zi에 해당되는 거 골라보게 되면 00, 01, 10, 11이었는데 zi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이거를 맵으로 그리면 xi, yi에 해당되는 zi 부분에 해당되는 보게 되면 어디가 이러냐면 0일일 때, 0일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밖에 묶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묶이는 거는 뭐냐면 xi가 1이고 yi가 0일 때죠. xi가 1이고 yi가 0일 때. 이거는 xi가 0이고 and yi가 1일 때죠. 따라서 zi라고 하는 거는 논리식이 xi and yi 프라임 와 xi 프라임 yi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이게 이제 이스커스 오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F는 A 이스커스와 B 이렇게 쓰죠. 이거에 대한 못을 보게 되면 A 그다음에 B 프라임 A 프라임 B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연산자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죠. 그럼 이거는 하나는 프라임이 있고 하나는 반대쪽에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의 이제 그 각각의 항을 하나의 그 변수로 나타내고 또 리터널로 나타내고 디스커시브 오어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아까 C 아웃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그 Z 아웃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합쳐 볼게요. 그럼 C 아웃이라고 하는 건 논리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xi가 1일 때하고 yi가 1일 때로 만들어졌고 zi 또 합에 해당되는 거는 xi 이스커스와 yi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논리식이 찾아졌어요. 그럼 이거를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입력이 xi라고 하는 입력과 yi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먼저 zi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i는 xi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yi라고 하는 거에 대고 이렇게 익서스 오어 게이트를 가지고 찾아줄 수 있다. 반면에 C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xi라고 하는 거에 and에다가 yi의 and죠. 따라서 이 yi에다가 xi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회로가 뭐냐 하면 반가산기, 덧셈기 중에 반쪽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가 해프헤더라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해프헤더인데 그렇다면 이 그 대표적인 조합회로, 조합 논리회로의 하나의 그 반가상기라는데 실제 우리가 연산을 해줄 적에 전 단계에서 올라온 올림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면 값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 전가삼기에 대한 동작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합삼기 또는 덧셈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는 거에다가 좀 더 추가하는 어떤 기능을 고려해 봅니다. 두 번째 볼게 전가상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전가산기 또는 그 덧셈기인데 불림수를 고려한 거. 이거는 뭐냐면 이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전 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10의 자리다라고 한다면 1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10진수 덧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10진수에서 100의 자리다라면 10의 자리에 연산을 하고 났을 때 올라온 그 올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 단계라고 쓸게요. 예, 우리는 이진수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전 단계라고 썼어요. 이전 단계에서 발생된 올림수를 아까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올림수 캐리를 포함해서 합을 구하는 어떤 장치를 갖다가 전가상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냐면 0이라고 하는 두 자리 수가 있고 11이라고 하는 두 자리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덧셈을 했다. 그럼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올림수가 생기죠. 그럼 반가상기라고 하는 거는 이걸 무시해 버렸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전가상기는 이거를 같이 고려한 합산을 한다. 따라서 여기는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신수는 2가 되는데 2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0이 되고 이거는 올림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 단계에서 해당되는 올림까지 고려한 이런 장치를 전가상기라고. 그러니까 입력은 아까는 xi라고 하는 거하고 yi라고 하는 인형만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까지 고려하는 거죠. 요게 이거 전 단계 올림수. 이걸 뭐라면 캐리 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개 입력이 아니라 3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출력이 뭐가 나왔냐면 합이 만들어지는 sum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올림수 부분에 해당되는 C 아웃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세 자리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C in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합이 있고 이게 C out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이런 회로 이걸 갖다가 full adder라고 부른다. 전가상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전가상기에 대한 동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진리표 이 회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조합 회로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 이 덧셈 장치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또 조합 회로에서의 그 많이 사용되는 것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